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9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반등이 조금 뭐랄까 가짜 반등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거래대금 늘어나지 않는 반등, 그리고 우려감이 잔존해 있는 그런 반등이라고 좀 느껴졌고요. 어쨌든 지금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부동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글로벌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의 기조, 동조화 자체가 부동산의 가격을 하락 쪽으로 돌리고 있는 국가의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 조짐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산 중에서 가장 늦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이라든지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우리가 이제 뭐 주거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오피스로 쓰고 있는 그런 부동산은 결국은 가장 나중에 어떤 자산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지금 금리의 레벨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2%대인데, 이게 연말 가면 미국 4% 당이 넘어가고 5% 가까이 되고, 또 한국도 이제 거기에 육박하는 수준의 금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국채 금리든 뭐 모기지 금리든 뭐 장난 아니죠. 반드시 이제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이제 견고하던 부동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 이런 자산들이 조금 변곡을 맞이할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 또 주식들, 기업들, 경기, 경제 전반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5%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7조 원, 엄청나게 늘지는 못했어요. 236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 1.1% 상승해서 760포인트. 거래대금은 정말 작았어요. 5.3조. 그러니까 오늘 상승은 조금 두드러진 어떤 추세적 상승은 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상승 종목수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두 시장 모두.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하락을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어떤 상승을 좀 보여줬고, 오늘 수급은 뭐 두드러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590억 순매도, 기관은 2800억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0억, 900억대 순매수. 외국인은 560계약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권,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소폭 이제 상승했죠. 나스닥, 다우, S&P가 0.67%씩 상승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상승한 건 좀 아니고요. 뭐 반발 매수 이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뭐 굉장히 미국의 이제 FMC 결정 이제 전에 상당한 또 경계 심리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은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참 어렵네요. 뭐 지수나 이제 흐름에 대한 예측은 좀 어렵고, 우리 뭐 종목과 또 이제 그런 전략들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4% 상승, 홍콩이 1% 상승, 대만이 0.8% 상승, 상해 증시도 0.2% 상승하면서 아시아 전반 상승해줬고, 뭐 한국 증시도 좋은 흐름들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해외 증시 보면요, 중국이 뭐 추세적인 흐름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S&P 여기서 세게 올라오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 뭐 손골 반전 형태 좀 나오면서 좀 좋지는 않은 패턴은 사실입니다. 독일 증시도 이제 전 저점 부근에 있어서요, 여기서 세게 거래 붙이면서 막 세게 올라오지 못한다면 이거 하락 붕괴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조금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단지 시장에 대한 얘기지, 뭐 유망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되려 이제 정말 가치적으로 볼 때 널브러져 있는 어떤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종목으로는 또 다른 어떤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수적으로만 본다면 지금은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이 큰 지점에 들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1,400원 근방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부담스러운 포인트고, 또 이제 뭐 미국 국채금리도 보시면 여기선 단기적으로 빵 튀었지만 여기선 추세적인 상승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 금리에 민감도 가지는 자산들, 이제 기업들, 뭐 그런 업종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번에 10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시장에는 압박을 주는 요인이 좀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들은 좀 매도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기관도 거기에 따른 매도를 같이 하고 있고, 코스닥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고, 선물 쪽도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최근 상간에는 좀 파는 경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좀 볼게요. 어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5% 급락, 장대 음봉 나타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컸는데 오늘 완전히 되돌리지 못했어요. 도치 형태인데 여기서 20일선을 깨버리면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는 좀 하방으로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1%, 2% 이렇게 각각 하락하면서 SK하이닉스도 이제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죠. 이런 것들이 지수에 대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면 오늘 코스피 음봉이죠. 코스닥 양봉이긴 한데 세게 올려 세우진 못했어요. 그래서 전저점 부근에 흐름들이 좀 부담 요인이 될 것 같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좀 올라간 것도 꽤나 많아요. 보시면 32건 내에서 그런 흐름. 현대모비스 3%, 포스코홀딩스 3.6% 상승, 삼성생명이 4%나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오늘 에코프로뱀이 2%. 근데 이제 여기 장기평선 저항받아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드렸죠. LNF 0.8% 약세, 요 장기평선 깨버리면 부담이다. 에코프로 좀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이 되고 있다 얘기를 들었죠. 동아기업이 오늘 10% 상승하면서 장기평선에 붙은 흐름. 기관이 많이 샀네요. 무슨 이슈가 나오려나? 오세임플란트 그리고 SM이 5%씩 각각 상승했고, HLB가 3% 상승하면서 최근에 과도했던 낙폭을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도 소폭이지만 플러스, 셀트리온도 1.7% 플러스. 하지만 뭔가 좀 최근에 기조는 좀 좋진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요, 뭔가 두드러지게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보인다는 느낌의 그런 흐름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오늘 로봇주 중에서 SPG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기관의 수급도 붙었고, 근데 조금 뭐랄까, 개인적인 의견은요, 일부의 차익 실현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좀 차익 실현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일부.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 오늘 로봇주들 좋았습니다. 두산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IPO 아마 이제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뭐 그런 부분 떼보내준 북미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국내 협동 로봇 시장 1위, 전 세계 5위의 협동 로봇 업체다.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두산이 90%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해서 오늘 관심도를 좀 높였고, 관련주들 같이 좀 뜨는 형태가 됐는데, 일부는 좀 파는 어떤 수급 주체들도 좀 보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뭐 일부는 뭐 차익 실현 하셔도 리스크 관리상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매우 유망하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수급 굉장히 쌍끌을 붙이면서 시장 대비 압도적인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노신스제가 플러스를 돌리긴 했지만 최근에 낙폭이 좀 셌죠.
그리고 이제 엔캠이 5% 상승하면서 어제 낙폭이 좀 컸던 거를 좀 돌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어쨌든 뭐 2차전지 장비주들도 오늘은 좀 돌리는 흐름. 하나기술도 2% 상승했고 엠플러스 1.9%, A프로는 오늘 8%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어쨌든 뭐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뭔가 좀 불안불안하고 경계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포지션을 쥐고 있는 건 좀 부담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도 최근에 좀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요. 코스피 쪽에서 오늘 삼성 SDI가 1,300억 동시 순매수 붙었고, KTNG는 이거는 오늘 굉장히 셌네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목표, 하여튼 KTNG가 이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 나노이노텍, LG노텍 390억, 현대모비스, SK 뭐 크진 않아요. 수급이 큰 어떤 의미를 지니는 수급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코스닥에서 SM이 5%, 최근에 파라데스가 굉장히 셉니다. 4% 상승, 인탑스 6%, 삼성전자의 로봇 이제 생산을 맡을 거라는 어떤 그 기대가 상당히 붙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아머그린텍 18% 상승. 테슬라에 공급하는 또 전기차 이제 부품 회사죠. 역시나 이제 그 중소형주 장세 속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강조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쌍끌이 수급과 함께 보여줬다. 성화혜택은 자동차 부품 회사죠. 네, 아진산업도 자동차 부품사로 알려져 있고요. 로보티즈, 오늘 로봇 관련주들 강세 흐름에서 로보티즈도 18%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요렇게 흐름들이 있고, 로봇주들 좋았고, 개별주들 성격이 좀 강했던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FMC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슈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체크 분석은요,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제가 이제 깊이 좀 스터디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투자 전략을 좀 수립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부동산 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금리가 인상되는 흐름이, 그리고 금리의 어떤 레벨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올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뭐 이번에 75bp 인상하면 그 3%대로 올라오고, 또 이제 두 번 더 FMC가 있잖아요. 11월 달, 이제 12월 달. 두 번 다 이제 금리 또 인상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작은 레벨을 할 가능성이 좀 낮죠. 지금 보면. 뭐 75bp 내지는 뭐 빅스텝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4%대 중후반으로 이제 됩니다. 미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 수준이 거의 5%에 다다르는 기준금리 자체가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모기지 금리, 그 주택담보대출이죠. 모기지 금리도 6%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2008년 이제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 이제 처음으로 6%대를 돌파를 했는데, 이런 흐름들 자체가 지난 거의 한 13년 동안 미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 올라왔죠. 그 흐름을 조금 이제 변곡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금리의 어떤 변화는 결국은 가장 임팩트 있게 가상자산 시장을 붕괴시켰고, 그 다음으로 주식 시장을 붕괴시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나중이죠. 당연히 부동산은 가장 나중에 부동산을 이제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부동산이 이제 조정권에 들어간다든지 약세로 흐름이 바뀌게 되면 그 파급의 어떤 부분은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일단 뭐 소비 심리도 이제 완전히 위축되고, 경기 침체의 어떤 기간 자체도 상당히 길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의 어떤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주식시장을 연구한 데 있어가지고 분석한 데 있어가지고 부동산의 동향은 매우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KB증권에서 오늘 리포팅 나온 거 한번 체크 드릴게요. 이 내용 보시면 쉽게 잘 이해되실 겁니다. 글로벌 부동산 상승한 금리 영향권에 진입을 했다. 달라진 금리 레벨 긴축 영향권으로 들어온 주택시장에 주목할 시기다. 22년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무엇이었을까? 20년 팬데믹과 막대한 재정정책, 21년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와 물가 상승이 있었다면 22년에는 올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격한 통화 긴축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전쟁과 통화 긴축은 연초 1.25, 0.25%였던 한국과 미국 금리를 각각 2.5%로 이제 상승시키면서 미국은 제로 금리에서 2.5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정책 실패입니다. 예.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제대로 못 봤다는 거잖아요. 예. 엄청난 이건 실패죠. 팬데믹과 재정정책과 물가 상승이 연결되어 있듯이 이제는 급격한 통화 긴축에 바꾸어 놓은 금리와 이로 인한 매크로 변화에 주목할 시점이다. 달라진 금리의 영향권에 들어온 것은 이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죠.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국가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프라임급 자산을 중심으로 과거 10년 평균 대비 적지 않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중국 주택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죠. 지금 중국은 부동산이 가장 골치 아픕니다. 중국 이외에도 독일, 뉴질랜드, 홍콩, 스웨덴 등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 한국 주택가격은 6월 말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미국 주택가격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0% 가까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죠. 전월비 상승폭은 4월달에 2.4%에서 5월달에 1.2%, 6월달에는 0.4%로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부동산도 이제 변곡점을 만들려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국가의 수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감지된 하락 시그널에 눈이 가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글로벌 주택시장이 동조화, 즉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국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두 번째, 주택가격 하락이 동반된 경기 둔화는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국가에서 감지된 주택가격 하락이 걱정되는 두 가지 이유 해서 첫 번째 동조화, 두 번째 장기화입니다. 첫 번째 동조화. 부동산은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 채권에 비해서 국가별로 제도 및 세제, 인구 등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40여 년간 18개국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부동산 가격, 특히 하락은 서로 동조되어 있다. 각 국가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비슷하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상승할 때 상승, 하락할 때 같이 하락. 글로벌 금리의 동행성,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겠죠. 글로벌 금리가 비슷하게 지금 인하시키고 상승시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도 비슷한 이제 동조화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부동산에 대한 대체 투자 확대, 이제 대체 투자의 이제 대표는 이제 결국은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리츠가 많이 발달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간 부동산 시장의 동조화로 이어진 배경으로 지목이 된다. 이 말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 이외에도 더 많은 지역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주택가격 하락이 걱정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장기화입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경기 침체와 결합될 경우 하락이 장기화된다는 점 역시 부담 요인이다. 이제 요거에 따르면 주요 경기 침체 시기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을 비교한 결과
주식의 평균 하락 기간은 3.4년인데 반해서 부동산의 평균 하락 기간은 6년으로 더 길었다. 대규모 경기 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분석 결과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주택 가격의 하락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어떤 가격의 흐름은 굉장히 추세적이고 장기적이죠. 올라갈 때도 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이 변곡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이 경기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길다는 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 안정보다 부동산 가격 하락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이에 따른 경기 하방에 대한 압력이 점증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의 하락, 부동산 가격의 하락의 이 확산 속도가 경기 하방에 대한 압력으로 더 작용하고 있다는 거. 지금 원자재 가격 조금 하향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뭐 막 우려하지 않거나 그러는데, 점진적으로 이게 지금 부동산 쪽에서 뭔가 금리에 이제 민감도를 보이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천천히죠. 주식은 막 급격하게 막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이제 단기간에 급하게 움직이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살고 있거나 또 이제 뭐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있거나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천천히 장기적인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을 못하는 경향이 큰데, 지금 뭔가 좀 변곡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지표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경기 침체 사례 주가지수 및 주택가격의 평균 낙폭과 기간을 보면 부동산이 6년, 뭐 주식이 한 3년 좀 넘고, 낙폭은 주식이 당연히 이제 훨씬 크죠. 50% 넘고, 부동산은 30% 정도의 어떤 이제 한 34, 5, 6% 정도 조정, 낙폭을 보인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만큼 이제 낙폭은 주식보다 작지만 이제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공통 원인은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 상환 부담, 두 번째, 고물가로 인한 가계 생계비 증가 때문, 즉 주택시장 공급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이 금리 인상 환경을 맞이하자 수요 위쪽으로 연결된 것이다. 저도 지금 부동산 쪽에 대한 글로벌 부동산 쪽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주택 쪽은 사실 점진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업용 부동산 쪽, 특히나 이제 기업들의 어떤 타격 이런 부분에서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먼저 좀 뭐랄까 변곡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이 경기 침체, 경기가 좀 위축되어가는 어떤 흐름이 보다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각 기업들의 이제 이익 전망치 그런 것들이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업용에서 먼저 리츠가 이제 대부분 이제 상업용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품이 그런 쪽에서 뭔가 좀 하락의 어떤 조짐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주요국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 그 주구장창 올라왔죠. 지난 10년간 보시면, 뉴질랜드도 주구장창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변곡이 좀 되는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도 뭐 주구장창 올라오다가 이 중국과 함께 19년, 20년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둔화되는 흐름에서 이제 꺾이는 흐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뭐 스웨덴 같은 경우도 주구장창 올라오는 흐름이었고, 독일도 주구장창 올라오는 흐름에서 최근에 좀 꺾이는 흐름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나라가 더 많아진다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국가가 늘어날 경우 경기 침체의 상처는 더 깊고 오래 갈 것이다. 부동산 경기와 실물 경제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 전체의 순 가치가 줄어들면서 소비 투자 그리고 대출 같은 대부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경기에 밀접할 수밖에 없어요. 집을 산다는 거, 집을 이렇게 뭐
산다는 거는 결국 이제 새로 이제 이사해서 거기에 또 가전을 들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수수료든 인테리어든,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소비 어떤 진작에 이 집이라는 요소는, 예, 부동산 가격을 이제 올린다는 거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부터 굉장히 빚내서 집 사다 뭐 이런 것들이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 호전시키는 어떤 영향을 가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꺾인다는 거는 이 경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또 부의 효과로, 자산 효과로 이제 소비도 진작되는데, 소비 투자, 이게 이제 하향을 하게 되면 소비 위축되고 투자 위축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죠. 기업들도 이제 부동산 가치 올라가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만, 반대가 되면 이제 그 줄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이 경기 침체의 어떤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어떤 흐름의 연결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국이 경기가 이제 꺾이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부동산하고 연결돼 버리죠.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에 하락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이 글로벌 부동산 가격의 동조화가 결국 이제 단기 금리가 상당한 이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단기 금리 충격이 지난 40여 년간 이제 분석해 보니까 단기 금리 충격이 지금과 같이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 변동 원인의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금리에 대한 급격한 변동 사항이 부동산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될 문제점과 우리가 인식은 글로벌 주택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 동조입니다. 옆에 보시는 요 그래프가 검정선이, 이 진한 검정선이 경기 침체를 겪은 국가의 비중, 이 높을수록 이제 경기 침체 국가가 많다는 거고, 또 붉은 점선이 주택 가격이 꺾인 국가의 비중, 뭐 국가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꺾인 그런 어떤 국가의 비중, 이게 이제 비슷하게 돌아갔잖아요. 완전히 동조화되게. 그렇죠? 보시면.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경기 침체로 가는 어떤 흐름들을 암시하고 있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거의 어떤 케이스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차트가 글로벌 경기 침체 때 동시에 상승했다.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가격의 흐름 자체가 경기 침체 흐름을 좀 이제 만들고 있고, 또 주식보다 낙폭이 얕긴 하지만 불황은 지속된다. 아까 이제 보신 그래프처럼 지속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거, 6년. 부동산 가격 하락은 주식 등 다른 자산에 비하여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경제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부동산 경기 자체가 사실 뭐 한국에 또 뭐 이런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죠.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결국 미국은 이제 내수로 돌아가고, 이제 내수의 어떤 이제 호황이 결국은 다른 어떤 그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 또 이제 무역 수지를 좋게 만드는, 왜냐면 중간재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막 이런 것들이니까, 결국은 이게 뭐 집을 새로 사가지고 이제 안에 이제 인테리어 늘리고 가전 바꾸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반도체 뭐 수출이 늘어나고, 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뭐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화학 관련된 소재를 이제 중국에 이제 수출하고, 중국은 또 가공해서 또 이제 완제품을 미국에 또 이제 수출하고 뭐 이런 구도잖아요. 결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주택 경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7월 달에 미국 이제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가격 하락세 조짐이 좀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어떤 전조 현상, 그리고 그 흐름으로 가는 모습들, 이렇게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주는 그런 리포팅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지금 부동산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부동산 관련, 글로벌 부동산의 어떤 동향 부분들도 이제 체크드리면서 전략에 참고되시도록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정리 마무리셨는데요. 오늘은 뭐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일단 전체 지금 시장 자체의 어떤 큰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금리 자체가 지금 레벨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는 글로벌 자산 시장, 뭐 주식뿐이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 부동산, 여러 채권, 여러 어떤 자산에 모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큰 변화를 낳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같이 짚어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는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죠. 제가 7월 달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매수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부터 또 변화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을 앞으로 차차 한번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FMC 앞두고서는 시장이 뭐 강하게 치고 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차분하게 잘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가을이 선선하죠. 낮 산책하시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